안녕하세요, 파이어랩입니다. 오늘은 성공적인 투자를 위해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말씀드려볼까 합니다. 편하게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것을 말씀드려야겠다고 생각하게 된 계기는 어제 대출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결국 대출도 받아서 어떻게 쓸지, 또 써야 하나 말아야 하나 이런 고민을 누구나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것과도 뼈대가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제가 투자를 결심할 수 있었고 과감하게 투자를 할 수 있었던 발판이 되었던 것이라서 저의 경험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것에 대해서 공유를 드릴까 합니다. 재밌게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작해 보겠습니다. 주식이 되었건 부동산이 되었건 투자를 결심했으면 먼저 준비가 되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선 하고자 하는 것에 대한 지식과 기술적인 공부를 충분히 해야 됩니다. 주식에서는 차트 재무제표 뭐 이런 것들이 있을 것이고, 주식 앱, 금융주식 뭐 이런 것들도 잘 알아야 될 것이고, 또 자금을 어떻게 운용하는지, 데이터를 어떻게 정리할지 이런 것들도 기술적인 부분에 속할 것 같습니다. 부동산에서는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따로 설명하지 않아도 누구나 잘 알고 있습니다. 아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도 관심을 가지시는 분야에 대해서는 저보다 훨씬 전문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기술적인 지식과 더불어서 아주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사실 저는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투자를 위한 철학이라고 해야 될까요? 마음가짐에 대한 것입니다. 제가 투자를 하면서 주변에 많은 지인들을 보면서 느낀 것이 있습니다. 투자 관련해서 기술적인 것은 저보다 훨씬 뛰어난 전문가들이 엄청 많습니다. 그러니까 부동산만 해도 중개인 분들은 저보다 훨씬 전문가들이십니다. 그래서 대부분 그런 분들께 많이 물어보고 배우고 합니다. 뭐 주식 관련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책으로도 이제 많은 기술적인 부분을 배울 수 있고, 저 같은 경우에는 재무제표를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전공서적 같이 두꺼운 책들을 몇 권이나 다 읽었습니다. 근데 그런 것을 다 보고서 이제 내린 결론은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투자의 핵심은 결국 마지막에 판단은 내가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정보를 내가 다 알고 있어도 결국 마지막에는 내가 결정을 해야 된다. 친구 따라 강남 간다는 말이 있는데, 강남을 따라가는 것도 나고 가서 사는 것도 내가 사는 것입니다. 근데 같이 열심히 따라가서 안 사는 경우가 훨씬 많죠. 그러니까 판단을 올바르게 내리는 것은 그 나중의 문제입니다. 그 전에 판단을 내가 내려야 한다는 것을 확실하게 인지를 해야 합니다. 이것이 오늘 드리고 싶은 말의 골자입니다. 다른 것들보다 결정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에 올인에 가깝게 투자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회사로 치면 이제 임원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왕 하는 거 선심 써서 CEO로 하겠습니다. CEO가 되어야 합니다. 자기가 내가 하는 것에 있어서는 그렇게 CEO처럼 의사결정을 딱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투자에 있어서 부동산을 예를 들면 부동산 중개인, 뭐 매물을 팔려는 사람, 임차인, 그리고 이제 우리 집이라고 하면 이제 이사를 가야 하는 가족들, 또 뭐 은행, 그러니까 전부 다 이제 그러니까 우리의 의사결정만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의사결정을 딱 내리면 그 이후로는 모든 것이 이제 일사천리로 일정대로 쭉 가는 거죠. 이렇게 의사결정을 내리려면 투자를 내가 왜 해야 되는지, 투자라는 것이 무엇인지, 뭐 자주 논쟁거리가 되고 있는 것이 있는데, 뭐 투자냐, 투기냐, 이런 것들에 대한 자신만의 생각이 정확하게 정립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자신의 철학에 가까운 것, 이런 것들을 고민하고 정립을 해놔야 의사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에 대한 저의 생각을 정리한 것이 요즘 공유하고 있는 것들입니다. 저는 기술적인 부분은 전문가가 아니라서 사실 공유드릴 것이 많지는 않습니다. 제 경험담을 말씀드리면 직장 동료이자 저에게 부동산을 알려주신 분이 계십니다. 저보다 훨씬 똑똑하고 부동산에 대해서는 정말 많은 것을 알고 계십니다. 저는 사실 일만 재밌게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저에게 부동산 얘기를 이것저것 해주시고, 누구는 이렇게 해서 얼마 벌었더라 뭐 이런 말을 이제 저에게 많이 했습니다.
저희가 부동산 물꼬를 터주신 분이시죠. 근데 재밌는 거는 제가 부동산 투자를 그분보다 훨씬 더 빨리 했고 또 규모도 더 크게 했다는 것입니다. 네, 그분은 투자를 좀 망설이시다가 저와 제 후배가 이렇게 거침없이 막 하는 것을 보고 조금 늦게 시작을 하셨습니다. 그래도 사실 잘 투자를 하셔가지고 요즘도 이제 부동산 얘기를 아직도 많이 합니다. 그리고 제가 부동산 살 때, 뭐 그날이나 아니면 그 다음날 바로 근처인 것을 바로 따라 사는 후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추진력은 저보다 훨씬 더 뛰어난 것 같습니다. 그 후배가. 그러니까 그 후배가 저를 뭐 잘 따르고 이런 것이 아니라 저를 이제 부하직원처럼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저한테 보고서가 날라오면 잘 살펴보고 이제 자기 나름 의사결정을 딱 하는 것이죠. 지금은 제 옆 아파트에 살고 있습니다. 거의 비슷한 날에 이사 와가지고 요즘에 같이 삼겹살 구워 먹고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의사결정을 바로바로 내리려면 사실 방법은 뭐 따로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어떤 방법으로 그렇게 선택할 수 있는 마음을 키워야 되냐 이런 방법은 뭐 따로 있는 건 아니고 대출을 예를 들면서 제가 했던 방법을 이따가 조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투자에 있어서 의사결정을 이렇게 단호하게 할 수 있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려 볼까 합니다. 제가 투자를 하면서 느꼈던 것이라 주관적일 수도 있습니다. 투자에서는 저는 기회는 아주 많다고 생각합니다. 어디 숨어 있지도 않고 다 드러나 있다. 이제 누구나 다 이게 기회라는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전에 한번 기회비용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 했던 말인데 사람마다 그 주어진 시간이 있습니다. 투자할 수 있는 시간. 뭐 제 경우에는 이제 40세에서 55세 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제 그래서 55세 이후에는 이제 투자를 점점 줄여나가거나 하지 않을 생각입니다. 이런 것들도 이제 나중에 그 내 판단의 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나는 언제까지 투자를 하겠다. 이런 것들을 이제 어느 정도는 세워놔야 그 상황이 되면 이제 내가 투자를 할지 말지 이런 것을 바로 결정할 수 있겠죠. 그리고 사람마다 자금력이 만들어지는 나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한 40세 정도 전후였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때까지 시드머니를 이제 꾸준히 모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사회생활을 많이 한다고 해가지고 언제나 투자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투자할 수 있는 준비가 되었을 때 그때 투자할 수 있는 것이겠죠. 그리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항상 투자가 가능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아파트를 사고 팔고 한다. 근데 그게 이제 계속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냐 그렇게 생각을 하지는 않습니다. 사실 사고 팔고는 저는 이제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고 한 번 사면 거의 이제 끝까지 가지고 간다라고 생각을 하고 대부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투자가 가능한 시기는 짧고 드물게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정치적인 문제, 경제적인 문제, 그리고 뭐 코로나 같은 이벤트 이런 것들로 인해서 투자가 어려운 상황이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투자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투자할 수 있는 시기를 스스로 판단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군중 심리입니다. 사람은 사회적 동물입니다. 그래서 군중의 심리를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 보면 누구나 한 번씩 경험을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텅텅 비어있는 음식점에 이제 내가 들어가면 그 이후로 사람이 우르르 만석이 되는 이런 경험을 누구나 했을 것입니다. 저희 와이프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사람을 끌고 다닌다고 얘기를 하는데 핵심은 그게 아니죠. 사람은 아무도 없는 곳에 들어가기가 싫은 것입니다. 왠지 맛이 없을 것 같거든요. 부동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이 있거나 없거나 그 음식의 맛은 변하지 않는 것처럼 부동산의 가치도 변하지는 않습니다. 다수가 맛이 없다고 생각을 하면 나도 맛이 없는 것 같이 느껴지는 거고, 다수가 맛있다고 생각하면 나도 그게 이제 맛있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투자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시기는 적어도 아무도 그 음식을 먹으러 가지 않는 시기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가치는 변하지 않는데 아무도 그 음식을 먹으려 하지 않으면 그 음식은 싸겠죠. 그래서 그때를 저는 기다리고 그때가 언제인지 판단하기 위해서 이것저것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 그 맛있는 음식이 뭔지 어느 곳이 좋은지 이런 걸 이제 미리미리 공부를 하고 가보기도 하고 해야겠죠. 그렇게 투자가 가능한 시기는 나한테 주어진 투자 기간 중에
많지는 않을 것입니다. 운이 없으면 없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적당한 시점에서 투자가 가능한 것들은 뭐 해야겠지만 크게 움직일 시간은 그런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때 단호하게 결정을 하고 일사천리로 움직이려면 마음의 준비, 즉 거창하게 말해서 투자의 철학을 먼저 단단하게 세우자. 이것이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는 도움이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렇게 이제 투자를 위해서 마음 단련이라고 해야 될까요? 생각 정리 그런 것들을 위해서 제가 했던 것들을 좀 빠르게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출에 대한 고민을 하면서 이제 비슷하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대출을 예를 들어서 한번 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대출은 이제 투자와 마찬가지로 뭐 기회비용과 리스크가 있는 거죠. 그것을 저는 이제 자동차와 같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나만의 공간을 가지고 이동할 수 있는 것, 그리고 이것으로 여행도 할 수 있고 사업도 할 수 있고 뭐 그것이 이제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대신 이제 사고의 리스크가 있겠죠. 그것을 감내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이 리스크 때문에 자동차나 운전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 사람들은 그 운전 실력을 키워서 리스크를 대비하고 기회비용을 택한다는 것입니다. 아이 같은 경우에는 자동차나 운전에 대해서 이제 무지합니다. 그 운전이 불가능하고 호기심으로 이제 운전을 막 한다고 하면 엄청 위험천만한 것을 본인도 알고 있죠. 그래서 이제 겁을 냅니다. 그러니까 노인 같은 분들은 이제 운전이나 차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대신 이제 판단력이나 순발력이 떨어진다는 것을 본인이 알고 있죠. 그래서 운전에 좀 겁을 내게 되고 저희 아버지가 좀 그렇습니다. 다음은 타고난 운동 능력이 부족하신 분, 이분들도 이제 운전에 겁을 내겠죠. 이제 그러면 투자나 대출에 대해서 겁이 난다면 저도 그랬고 이런 분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 안은 운전을 안 한다입니다. 다른 이동수단을 찾으면 되겠죠. 파이어를 목표로 한다면 별로 추천드리지는 않습니다. 겁이 나지 않을 때까지 운전 연습을 한다. 파이어가 목표라고 하시면 이 안을 추천드립니다. 그러니까 투자나 대출에 대해서 겁을 없애는 방법인데 제가 이제 연습을 했던 방법입니다. 제가 해보면서 효과가 좀 있었던 것을 한번 말씀드려볼까 합니다. 우선 방법은 돈에 대한 공부입니다. 이거는 이제 책으로는 안 되고 실행과 시행착오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생각한 거는 이제 저는 뭐 생활을 할 때 큰 돈을 쓰고 막 그렇진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큰 돈을 써봐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큰 돈을 쓰기로 이제 먼저 결심을 했죠. 그래서 큰 돈을 쓴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일단 바로 부담이 됐습니다. 잘못 살면 어떡하지? 큰 돈을 날려버리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공부를 하게 됐습니다. 예를 들어 처음에는 이제 뭘 하기로 했냐면 이제 구두를 사기로 했습니다. 저가 맨날 이제 뭐 아울렛 같은 데 가서 할인되는 걸 사고 그랬었는데 이제 고가를 찾아보니까 100만 원에서 뭐 150만 원까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 120만 원 정도를 잡고 사기로 마음 먹었습니다. 근데 이걸 사려고 하니까 이제 종류도 많고 그래서 뭐 어떤 메이커 종류별로 역사적인 배경 또 그들만의 철학이 뭔지 또 어떤 옷과 어울리는지 가죽 소재가 뭔지 이런 것들을 다 공부를 했습니다. 지금 그때 산 구두를 지금 아직도 잘 신고 있습니다. 이제 하나를 사고 나니까 이제 몇 개를 더 샀습니다. 돈 100만 원 하는 거를 이제 몇 개씩 샀죠. 그래서 최근에는 한 몇 개를 팔았습니다. 돈이 없어서 한 60만 원 정도 받았던 것 같습니다. 여기서 이제 핵심이 뭐냐면 이렇게 고가들은 실컷 신고도 중고로 팔린다는 겁니다. 이제 그래서 그때 이제 또 깨달은 것이 있죠. 비싼 거는 그러니까 중고로 판매 가능한 거를 사자. 중고가 판매 가능할 때 가격 방어가 더 되면 좋겠죠. 그래서 이제 그 다음 사기 시작한 것들이 카메라 렌즈입니다. 제가 사진을 좀 찍는 걸 좋아해서 뭐 가성비 렌즈만 쓰다가 한 500만 원 넘게 렌즈를 샀습니다. 그래서 그걸 잘 찍었죠. 그러고서는 최근에 돈이 없어서 그 렌즈들을 다 샀던 가격으로 다 팔았습니다. 샀던 가격 이상으로 받은 것도 있고, 큰 돈을 이제 이렇게 쓰는 거구나. 그러니까 부자들이, 저는 이제 싼 렌즈만 썼는데, 이 사람들이 렌즈를 막 수십 개씩 집에 쟁여놓고 쓰는 이유를 이제 이걸 하면서 이제 알게 된 거죠. 이렇게 하면서 큰 돈 쓰는 법을 조금씩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했던 것이, 나의 그릇을 수시로 파악을 했습니다. 그 은행이 생각하는 나의 그릇,
대출의 양이 얼마나 되는 건지 그런 거겠죠. 그래서 은행을 좀 자주 방문해서 좀 물어봤습니다. 은행도 여기저기 가서 이제 대출 금액을 알아보고 또 이제 내가 생각하는 나의 능력 요걸 좀 봤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이제 어떻게 평가를 했냐면 이제 후달리는 금액이라고 해야 될까요? 처음에는 이제 1억 정도 1억만 빌려도 막 큰일 난다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그게 이제 점점 뭐 이런 돈도 많이 써보고 사실 카메라 렌즈만 해도 뭐 돈 천만원씩 하니까 이제 그런 걸 써보면서 그 그릇이 좀 커졌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뭐 3, 4억도 크게 느껴지지 않게 되었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대출을 실행하는 시점은 내가 판단하는 나의 그릇이 은행이 판단하는 것보다 크다. 이렇게 되면 이제 대출 실행을 좀 쉽게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릇을 키워나가야겠죠. 정답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실행과 시행착오. 저 같은 경우에는 평소에 쓰는 돈을 키웠습니다. 근데 그 돈을 이제 소모되는 대로 쓰는 게 아니고 쓰면서 실컷 쓰고 다시 중고로 팔면 그대로 돈이 들어오는 그런 쪽으로 해서 큰돈 쓰는 것을 좀 키웠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책으로 공부하는 거는 잘 작동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공부를 하면서 느낀 것이 이 책으로 수영 공부를 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아무리 공부를 해도 결국 물에 들어가면 수영을 할 수는 없죠. 실제 수영장에 가서 이제 해야지 수영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실행과 시행착오가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렇게 마지막으로 파이어를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이런 기술이나 지식에 대한 공부가 아니라 마음의 준비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 철학을 세우고 그것에 기반해서 판단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노력을 더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도 그것을 위해서 아직도 연습을 많이 하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